Word, I don't even need no lies. Ayy, got my own little spy. Ayy, look me in my eyes. Yeah, all your dreams gon' die. Word, same old day with the same old flow with the same. 안녕하세요, 윙게이츠입니다. 오늘은 벙커 파밍을 가보려고 해요. 벙커 파밍 영상을 국내외 유튜버 분들이 많이들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벙커 파밍 영상을 보셨던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아이템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레드존 서버가 PVP 서버다 보니까 순조로운 촬영을 위해서 서버 접속자가 적은 시간대에 녹화를 진행해봤습니다. 그럼 출발합니다. 저는 오늘처럼 혼자서 파밍을 다닐 때는 큰 길보다는 산길을 주로 이용합니다. 이렇게 다닐 경우 적이 근처에 있어도 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무사히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저는 FPS 게임을 아주 오랫동안 해본 적이 없고 에임 감각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전투를 일부러 피한다기보다 가급적 유리한 상황에서 전투를 치르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제 벙커 근처까지 도착을 했고요. 벙커는 대다수 유저들이 즐겨 찾는 곳이고 적을 만난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차량을 이용할 때는 벙커 주위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차를 숨겨둔 다음에 파밍에 나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차에서 내려서 벙커로 진입을 하려고 합니다. 벙커 주변에는 좀비들이 많아서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진입하는 게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문으로 진입하기보다 철조망이 뚫려 있는 곳으로 진입하는 걸 좋아합니다. 정문으로 진입하면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만약에 벙커 안에 적이 있다면은 그 소음도 피하고 싶어서요. 지금 보시는 입구가 벙커 입구입니다. 대다수 군부대가 있는 곳에는 저런 식으로 된 문이 있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문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벙커 안에서는 전투복과 각종 총기류, 그 다음에 총알, 음식, 배터리, 자물쇠, 상당히 다양한 아이템을 파밍할 수 있어서 대다수 유저들이 벙커 파밍을 다니는 편이죠. 대신 벙커는 출입구와 출구가 한정돼 있고 통로가 일단 좁아요. 그래서 적과 교전하게 될 경우에는 회피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교전 난이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대신 적 역시 벙커 안에 사람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벙커에 진입하는 게 쉽진 않죠. 말하는 도중에 M16이 나왔네요. M16 같은 경우 스컴에서 중상위 티어에 해당하는 총기이고, 중상위 티어인 만큼 총알 수급도 쉽진 않습니다. 물론 꾸준히 벙커나 군부대를 파밍한다면 적지 않게 모을 수 있어서 많은 유저들이 좋아하는 총기입니다. 저희는 PVE 쉘터에서 살다 보니까 이미 다양한 아이템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필요한 아이템 위주로만 파밍하고 있고요. 게임 초반에는 지금보다 완전 뉴비다 보니까 아이템을 골라먹진 못했고, 한 곳을 파밍하면 한 2번, 3번씩 운반하면서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저와 같은 뉴비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데, 스컴에는 2단으로 쌓여있는 박스들이 있는데 각각 아이템이 들어있어서 하나하나 열어봐야 하고, 가끔 유용한 아이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문을 열 건데요. 문을 열면 대부분 좀비가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은 좀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끔 좀비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방이 벙커 안에서 굉장히 양질의 아이템을 구할 수 있는 방이에요. 이 안에서 유용한 총기나 총알, 백팩, 전투복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방은 벙커 안에서 꼭 파밍을 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프로프도 나와 있고 권총, 백팩까지 다 나와 있죠. 초반에 필요한 장비가 여기 많이 들어 있습니다.
M5 레일도 있어야죠. 광동면, AK47 탄창. AK47 탄창은 많이는 나오는데 잘은 안 써요. RPK 드럼 탄창을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자, 이제 다음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구조의 방은 맞은편에 하나 더 있어요. 연막 수류탄 하나 나와있죠. 전술 재킷도 남아있고요. 다 챙겨줍니다. 9mm 총알은 잘 안 먹습니다. 9mm 총알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도 드물지 않게 나와요. 지금 나와있죠. 망원경도 챙겨주는 편이죠. 드럼 탄창 나오네요. 드럼 탄창이 총알이 75발이 들어가요. 그래서 교전 중에 총알을 넉넉하게 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니까 AK 계열 총기를 쓸 때는 주로 RPK 드럼 탄창을 사용합니다. 자, 이 문을 들어오면은 좀비가 거의 있어요. 보통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좀비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신기하게 좀비가 없네요. 이 방은 주로 맹꽁이 자물쇠, 배터리, 핀셋 주로 그런 종류들을 파밍할 수 있는 방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맹꽁이 자물쇠는 지금 충분히 파밍을 해둔 상태라서 배터리를 찾으려고 들어오는 편입니다. 의외로 배터리 소모가 적진 않거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야간 투시경이랑 차량 충전 이럴 때 꼭 있어야 됩니다. 핀셋 통이 많이 나오죠. 맹꽁이 자물쇠랑 핀 세트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건너편에 지금 보이는 방은 이렇게 썩 쓸만한 아이템이 나오진 않더라고요. 셔츠 하나 주워 주고요. 그 다음에 수통, 수통 무게 챙겨두면 좋죠. 얘가 좀비가 있네요. 자, 저는 팔을 들고 싸웁니다. 총소리를 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비가 멀리 있는 좀비가 제 소리를 듣고 쫓아옵니다. 정말 많이 나와요. 좀비를 한 마리 한 마리 상대할 때는 쉽지만은 좀비가 여러 마리가 덤빌 경우에는 총을 들고 있어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박스가 쌓여있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챙기셔야 되고요. 저는 전투 헬멧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인데 저는 이미 많이 있어서 따로 챙기진 않습니다. 옷은 가급적이면 챙겨주는 편이에요. 옷이랑 볼트는 10개까지 겹쳐지기 때문에 공간 차지하는 것도 적고 자주 쓰는 아이템이라서 되도록 챙겨주는 편입니다. 문을 다시 열고요. 여기는 좀비가 없네요. ASVAL 총알 챙겨줍니다.
군용 셔츠, 방검조끼. 방검조끼 같은 경우에도 인벤 여유가 있으면은 챙겨주는 편이에요. 자, 357 데저트 이글 한창 세트로 박스로 나왔죠. 샷건 탄알은 너무 많아요. 베이지 컴파스는 잘 안 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겹쳐져 있는 박스를 하나하나 다 열어도 아이템이 다 다른 게 나오죠. 제가 초반에 몰라서 저거를 하나만 열고 그냥 갔어요. 지금 계단이 보이실 텐데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밖으로 나가는 출구입니다. 파밍을 다 마치셨으면은 저 계단으로 나가시면 돼요. 물론 처음 들어왔던 정문으로 나가도 되고요. 자, 이제 조심조심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잠깐 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는데 유저인지 좀비 발걸음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방은 지금 회의실 같은 곳이에요. 관리사무소 그런 느낌이고요. 여기도 주로 나오는 게 맹꽁이 열쇠, 핀 박스, 가끔 배터리도 나오긴 합니다. 저기 좀비가 보이네요. 칼로. 자, 잘 때리죠. 홍댕이 좀비가 잘 안 죽어요. 이 정도면 젠다인데. 제가 FPS 게임을 거의 안 해봐서 총싸움을 참 못해요. 정말 못합니다. 저 스스로 인정하는데 칼싸움은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쓸만한 아이템이 별로 없어요. 뒤져봐도 좀 그렇죠? 계속 살펴봐도 저희가 지금 필요한 아이템은 없네요.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봅니다. 조심조심. 좀비 어그로가 끌리면은 골치 아파지니까. 어우, 있네요, 좀비가. 한 대, 두 대나 맞았어요. 왜 이렇게 세? 보통 저런 좀비는 한 세 방 정도 맞으면 죽는데 안 죽네요. 저기 좀비가 3마리 있습니다. 저럴 경우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시면 안 되고 저처럼 한 마리씩 어그로를 끌어서 한 마리씩 잡으세요. 어그로가 한꺼번에 끌리면은 위험해집니다. 천천히 여기 가까이 가면 어그로가 끌렸네요. 잡아줍니다. 아까 제다이라고 한 건 취소. 너무 못한다. 결국에는 지금 피가 철철 흐르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아유. 한 마리 더 끌렸네요. 잡아주고요. 가뿐하게 가뿐하게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방으로 들어가서 상처를 치료해야죠. 지금 붕대가 없어요. 이럴 때 주변에 있는 옷이나 모자를 썰어주면 되겠죠.
자, 신진대사 헬스를 누르고 상처가 큰 부위 위주로 치료를 해줍니다. 나머지도 치료를 해주고요. 스컴 유튜브 영상을 보셨던 분은 대부분 다 아실 건데, 상처를 회복하거나 휴식을 취할 때, 스태미나 회복을 할 때 이렇게 뒤로 누워주면 회복이 빠릅니다. 생각보다 빨라요. 가만히 서 있는 거랑 비교하면 꽤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일단 저는 지금 바로 회복 상태로 들어왔고 피도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바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서 나머지 파밍을 마치겠습니다. 벙커를 파밍할 때 이 방에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상자인데요. 이 상자 안에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주사기가 들어있어요. 락픽을 잘 하면은 저 상자를 풀어서 주사기를 빼낼 수 있습니다. 저 주사기 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데미지 10% 상태에서 바로 출혈을 멈춰주는 정도로 상당히 좋아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주사기인데, 저 상자 락픽으로 따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는 도둑질 기술을 안 올려가지고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3초 만에 따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림의 떡이죠. 자, 맞은편 방도 비슷한 구조인데 이 방에는 주사기 박스가 없네요. 이런 방에도 배터리도 나오고요. 스크류 드라이버 같은 유용한 아이템도 나오고 고급 붕대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인벤 여유가 있으면은 꼭 파밍해 줘야 되는 방이죠. 지금 보면은 아이템들을 제가 거의 인벤토리로 넣지 않는데 필요가 없어서 안 넣고 있고요. 저 아이템 자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제가 이미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인벤토리를 절약하려고 일부러 안 먹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방이 아마 이 벙커의 마지막 파밍지일 거예요. 맞네요. 드럼 탄창 나왔고요. 드럼 탄창은 AK 시리즈 총기에 모두 다 호환이 돼서 꼭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VSS, VZ 이 총도 괜찮죠. 지금 제가 인벤토리가 부족하니까 아이템들을 좀 버리고 인벤토리를 정리해서 저 총을 넣겠습니다. 파밍할 수 있는 상자들은 상당히 많은데 나한테 필요한 아이템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지금 이 정도나마 나오는 이유가 레드존 서버가 파밍 설정이 지금 맥스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눌러봐도 제가 아이템 인벤토리를 다 꽉 채워서 나갈 만큼 아이템이 충분히 나옵니다. (0.7) 버전이 되면은 레드존 서버 설정을 다시 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때는 파밍 수치를 맥스에서 좀 더 낮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등산 가방이 나왔는데 등산 가방도 챙겨 가야겠습니다. 인벤토리를 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정리하면은 들고 있는 칼을 인벤토리에 넣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손에 등산 가방을 잡고요.
이 방에는 별로 얻을만한 게 없습니다. 앞에 좀비가 나와서 지금 칼을 옮겼는데 너무 제대로 상호작용이 안 돼서 지금 주먹으로 잡고 있어요. 발차기도 하고요. 나름 잘 싸우죠, 주먹으로. 좀비가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요. 잡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문이 파밍하다 보면 그린카드가 나오는데 그린카드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디 구역에 사용할 수 있는 카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당하는 지역에 벙커로 들어가서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저런 식의 문이 있습니다. 저 안을 킬박스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들어가 본 적이 없고요. 들어갈 때 방독면이 필수라고 알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나가고 있는 중인데 들어오면서 좀비를 다 잡긴 했는데 좀비가 리젠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폭탄 좀비 보이죠? 폭탄 좀비는 가까이 붙으면 퍼지는데 퍼지면은 제가 죽을 수가 있어요. 자, 좀비가 또 달려오죠? 제 총소리를 듣고 어그로가 끌린 거예요. 총으로 잡아주고요. 아마도 또 올 거라서 제가 탄창을 일단 갈았습니다. 아까 왔던 회의실에 좀비가 다시 리젠이 됐습니다. 잡아주고요. 안에 또 있어요. 달려오죠? 좀비가 한 마리 더 있네요. 잡아줍니다. 양 옆을 한번 살펴봐 주고요. 여기 문을 열면 좀비가 있을 것 같아요. 뒤에서 있네. 자, 가방을 버리고 총으로 잡아줍니다. 총소리를 듣고 아마 문 밖에 좀비들이 달려와 있을 것 같아요. 총으로 다 잡아줍니다. 기왕 얼굴로 끌리는 거 다 잡아줘야죠. 바로 앞에 또 있네요. 이래서 벙커 안에서 총을 한번 쏴주면은 사방에 있는 좀비가 다 몰려와서 위험합니다. 탄창 가를 시간을 안 줘요. 탄창을 다시 갈아주고 가방을 들고요. 좀비가 있나 또 살펴봅니다. 좀비 한 마리 있고요. 지금 피가 C2네요. 지금 C2라서 저건 치료를 해줘야 돼요. 신체 피해 정도가 C2가 되면은 붕대를 감아서 치료해주지 않으면은 자연적으로 낫지 않습니다. C1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는데 C2부터는 붕대를 감아주지 않으면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출혈량이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HP가 별로 없을 때는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들어왔던 철조망 구멍으로 다시 빠져나가고요. 차로 이동합니다. 차를 찾아서 이제 쉘터로 귀환을 할 겁니다. 파밍의 끝은 모든 아이템을 잘 챙겨서 무사히 쉘터까지 도착하는 게 끝입니다. 이렇게 잘 가다가도 적을 만나서 공격받고 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쉘터에 도착하기 전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네, 이제 무사히 쉘터에 도착을 했고요. 이제 차를 잘 주차하고 아이템을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스컴에 관한 정보나 좀 재미난 이슈가 생기면은 영상을 또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빠이빠이.